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에 화두를 던진 사건이죠.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경찰은 동료 교사 60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추모 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어두운 옷차림의 시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공식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에 교사 전원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해놨는데 모두 60여 명에 달합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의혹과 함께 동료 교사들이 교사 노조에 제보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한국교총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자체 진상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고인의 발인식을 마친 유족들은 조용히 경찰과 교육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특정 사건 하나만으로 타격을 입어 극단 선택한 것보다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고인의 일기장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학부모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임용된 지 2년 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악성 민원 때문이다, 무리한 업무 탓이다,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학교 담벼락에 추모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고 정문에는 학생과 동료 교사가 적은 손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겁니다. 해당 교사는 그제 오전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교보제 준비실에서 발견됐고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2년차 젊은 교사의 죽음에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갑질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리한 업무를 떠맡겼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 학교가 무슨 학부모의, 학생의 섣불려서 배출구입니까? 집단 카르텔의 뒤치락거리하는 업무가 교사들의 업무입니까? 유족 역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의 그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그것이 또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가 없었다며 1학년 담임과 그 외 업무 역시 본인 희망에 따라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내용들이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해당 학급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곳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는 2,000건 넘게 모였습니다. 결국 학교는 해당 학생을 전학 처분하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에는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일 날 학교 자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거죠. 퇴학이란 거는 없기 때문에 전학이란 게 제일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생에겐 8일간 출석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리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내의 특수교사는 해당 교사 1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을 갖다 일반 학급에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죠.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업 방해 행위랄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담당관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그 아이를 데려가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 놔야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딸내미는 많이 아팠구나.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공개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 말고도 고통 속에서 도움받을 곳 찾지 못하는 교사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이 위험하다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때리고 학부모가 죽이겠다 협박해도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직접 교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6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8년 전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굣길에 후배 얼굴을 이렇게 거예요. 학부모님께 전화해서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욕을 하시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교장 교감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떡하냐, 교실로 가 있고 학부모가 오면 연락해라. 수업 진행이 안 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다.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이제 임용 2년 차인 A씨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건을 던진다든지 책상을 발로 밀어서 넘어뜨린다든지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선생님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서슴없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지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신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내 반에서 별일이 안 생기길, 우리 학부모님이 나를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학교에선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보위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원래는 처음에 교권보호위원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이 1년간 담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거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버티다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던 거죠, 교실에서. 그나마 교보위도 사후 조치만 가능합니다.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상담이나 학부모 예방 교육을 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뿐입니다. 교사들은 당장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불안해요. 이것도 아동학대 걸리려나? 담임이 이렇게 좀 잡기라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끔 법 자체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실을 바로 세우는 일 시급하기만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 사이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60대 체육교사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족들은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감사 요구에 이어 고소까지 3중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앞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그 사이로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는 메모도 보입니다. 이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60대 남성은 어제 경기 성남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4년 교직 생활을 한 이 교사는 정년퇴직을 1년가량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숨진 현장에선 누구에게 원망은 없고 주변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7월 초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수업 중 복통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은 학생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학생이 자리를 빈 사이에 남학생끼리 공을 치다가 여학생한테 실수로 맞아가지고.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 항의한 데 이어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은 학부모 쪽에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답답해했다며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 전북 군산에 이어 경기 용인까지 나흘 새 3명의 교사가 숨지면서 동료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생님을 정말로 타깃을 잡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과 경기교육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학교가 멈춰섰습니다.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렀습니다.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 이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날을 맞아 교사들이 집단 병가 연가를 냈습니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 등이 진행되면서 학부모들 혼란도 있었습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오늘 아침 소속 교사 16명이 모두 병가를 냈습니다. 정상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등교한 학생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돌봄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교 30분 전 긴급 휴업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단축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임시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날까지 할까봐 마음을 왔다 갔다 했었고 학교도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아침 결과 보고 좀 급하게 올리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방과 후 수업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고 지금 온 거라서 또 가야 돼요. 상당수의 교사들이 오늘 병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초등학교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8단도 있고 7단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반이 채 안 나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연가 등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교사는 부산이 1,600여 명, 경남 1,300여 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량 휴업을 실시한 초등학교도 당초 예상보다 7곳이 늘어 3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반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많았고 단축 수업으로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등하원도 혼자 해야 되는 저학년들은 더더욱 의도는 좋으나 뭔가 그 방법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육 공백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하루라도 죽으면 안 돼. 부모님들 끌기를 찾으셨어. 이런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장학사, 장학관 등 900여 명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후 7시부터는 전국 교대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희 기자, 예비 교사들인데요. 이 교대 학생들 많이들 참석했습니까? 네, 이곳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조금 전부터 추모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교사 600여 명이 모여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는데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오늘 촛불문화제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 선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엔 5만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의사당대로는 물론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까지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사들은 검은 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진상규명이 추모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오늘 집회에선 숨진 교사를 기리는 94초 침묵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94초간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침묵.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지만 네가 마음 아파하면 안 되니 엄마 아빠는 슬퍼도 꾹 참으며 견뎌볼게.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3만여 명이 추가로 모여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는데요. 집회 참석자들은 공교육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 연가나 병가 등을 쓰고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실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합 운동장엔 국화꽃을 든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운동장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희초 측은 오늘을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사들은 집단 행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병가나 연가를 내고 단체 행동에 동참한 교원을 징계하겠다는데요. 하지만 이 중징계까지 갈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숨진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추모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오늘도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파면 등 중징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이 짙은 데다 당일 병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시협에 대해서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내부에선 병가를 낸 교원을 모두 조사하기보다는 집단 행위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 위주로 살펴보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